딱 했던 건데 밀봉을 안 했어요. 내가 수시로 파악하냐고. 뿌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로. 지금 여기 뿌리 노화되잖아요. 색깔 노랗게 변했잖아요. 이게 한번 죽어요. 또 환경이 좋아지면 이 죽은 뿌리가 죽고 새 뿌리를 다시 바뀌어요. 뿌리가 그냥 한 번 생겨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계속 한쪽은 죽고 새 뿌리가 또 생기고 이래요. 그리고 또 환경이 나쁘면 우기가 햇빛이 많이 부족하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작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우해가 뭐 어떤 이유로 그러면 뿌리가 죽어요. 쇠퇴돼요. 그러다가 작물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은 뿌리가 다시 좋아지고. 대표님 그걸 아시는 건 계속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최대 수량과 최대 성적을 낼 수 있는 시기는 얘가 죽는 것도 적당히 죽고 사는 것도 적당히 살게 균형을 잡아야 돼. 지나치게 많이 죽으면 세력이 떨어지고 또 지나치게 너무 좋아 버리면 너무 좋다는 얘기는 얘가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 과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과일을 매체를 통해서 적당하게 밸런스를 가져가면서 해야 돼요. 꿀통에 꿀을 뜨는 거하고 똑같아요. 꿀통에서 꿀을 많이 떠버리면 벌 세력이 떨어지고 그럼 다음 꿀이 없어지고. 그럼 대표님은 계속해서 위에 애들 자라는 것도 보지만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계속 그리고 보신다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뿌리가 이 작물이 과일이 많이 달리거나 이러면 pH에 민감해요. 네. 무기물을 흡수하는 성분이 달라져서 pH, 금권부 pH를 바꾸거든요. 네. 그럼 급속도로 pH가 떨어져요. 네. 그럼 뿌리가 손상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급격하게 떨어지는 pH를 막기 위해서 과일 숫자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일을 많이 달아버리면 pH가 많이 떨어지니까 적당한 과일을 달아서 pH 떨어지는 거를 어떤 화학적, 케미칼적인 처방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줘요. 뿌리 상태를 보면서 열매 개수를 조절하신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이 뿌리를 보면서 과일 숫자, 생장점, 과일 색깔, 엽색 종합적으로 보면은 뿌리가 나빠질지 좋아질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일기예보도 보고. 그럼 뿌리가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는 건 열매 숫자 조절하시고 그럼 양의 처방도 조절하죠. pH가 지나치게 떨어질 때는 화학적으로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 화학적으로 막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가능한 한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고 얘가 스스로 조절하는 게 가장 성과가 좋아요. 그럼 양액은 기본적으로는 많이 건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양액은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은 감기약을 먹여서 감기를 이겨내는 것보다 스스로 이겨내는 게 몸에 도움이 되듯이 얘들도 똑같아요. 필요 이상 뭐 약을 쓴다든지 환경을 급격하게 바꾼다든지 보단 얘가 스스로 이겨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균형을 잡고 가는 게 가장 성적이 좋지, 인위적인 욕심으로 하게 되면 한쪽 흔들려 버리면 총수량이 나중에 떨어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토마토 시세가 물건 시세가 비싸. 과일을 많이 달아. 그럼 많이 따요. 그건 많이 따기를 산이 있으면 골짜기에 있어요. 그 나중에 1년 작기 하나 끝나서 산과 골짜기를 평균을 내보면 꾸준하게 수확한 것이 품질과 수량이 더 많아요. 네, 많이 땄다고 어느 시기에 많이 땄다고 해서 올해 무지하게 많이 땄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어요. 회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 내버리면 수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피크를 안 걸고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가는 수량을 원하고, 또 하나 유통 쪽에서도 제가 유통하는 쪽에 버퍼가 내가 많이 생산했다가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도 또 준비되고, 그래서 작물하고 약간 균형적인 부분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절적으로 이제 이 제품을 소비량이 적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얘한테 에너지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이 화방을 잘라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 안 하게 해주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과일에 안 가면 얘 뿌리와 줄기와 몸에 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그 몸을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럼 건강하면 그 다음 시기에 수량을 붙여도 얘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 같은 경우는 이 화방을 2개 내 3개 정도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게 되면 여기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이래 가지고 광이 없어도 건강하게 클 수가 있어요. 무게는 소비량이 예, 준이. 그렇죠. 네. 소비량도 줄고 또는 품질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량을 줄여 놓으면 품질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수량 개수를 많이 붙여보면 품질이 떨어지는데 상황적인 것도 품질 떨어지는 데다가 개수까지만 더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숫자를 확 줄여버리면 네. 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죠. 저도 처음에 자르라고 할 때는 한 개 자르는 시범만 보여버리고 제가 못 잘랐어요. 못 잘라요. 절대 못 자릅니다. 그 누구나 근로자들은 제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잘라 그러면 자르거든요. 그것이 일로 생각하지 어떤 성과하고 연결을 안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적방을 할 때는 제가 하지 않아요. 절대 적방하지 제가 하지 않아요. 근로자들 시켜버리면 정확하게 잘라버려요. 맘 아파서 잘 못하신다는. 아, 못하죠. 네. 욕심이 있죠. 예, 욕심이. 아, 요거 자르려고 이렇게 딱 갔다가 아, 요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위를 뺀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이제 욕심 때문에 화가 되거든요. 근데 근로자들은 잘라 그러면 다 잘라버려. 이쁘게 잘라버려야죠. 좋은 근로자. 그게 그 직접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매뉴얼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욕심 부린다 해서 욕심 부린 거가 다 내 것이 된다는 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건가요? 어렵습니다. 되게 이제 적방하면 이거 뭐 과일 숫자를 줄인다든가 이러지 이 화방 자체를 잘라버린다는 건 거의 안 할 거예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잘라버리는 시기가 비가 막 오고 환경이 아주 나빴을 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아, 사전에 잘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역산해서 40일 정도 역산해서 자르니까 환경이 엄청 좋을 때 나무도 좋고 다 좋을 때 나쁜 시기 40일 후를 대비해서 40일 전에 해야 되니까 제3자가 봤을 땐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날씨도 좋고 나무도 좋고 과일도 좋고 물건도 잘 팔리고 모든 게 호조건인데 왜 지금 자르냐 이거죠. 근데 지금 잘라놔야 우기에 갔을 때 얘가 견딜 수가 있거든. 그럼 그렇게 자르시는 걸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을 건 아닐 것 같고. 그 데이터를 내봤죠. 안 자르고 해본 거와 네. 자르고 한 거를 데이터를 내보니까 자른 게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았고 또 하나는 유통 쪽에서 수급 균형이 아주 잘 맞아요. 오히려. 예, 우기 때는 물건이 적체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요. 그럴 때는 아예 적게 생산을 하게 되면 적체가 안 될 것이고 근데 우기가 지나버리면 물건이 또 풍기란 말이에요.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9월달. 예, 8월달 말이나 9월달 되면 물건이 없어요. 근데 7월달에 생산을 안 하면 9월달에 물건을 줘요. 얘가. 왜? 나무가 해적을 회복을 해서 과일을 안 자른 나무는 회복을 하는데 회복하느냐고 힘들어 하지만 얘는 회복이 벌써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9월 생산이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마철을 나기 위한 방법이. 장마철을 나기 위한 방법과 또 고객들의 약속인 9월달에 물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미리 약간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줄이고 그다음에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걸 적화방이라고. 적방. 적방. 적화는 이 과일 숫자, 꽃 숫자를 정리하는 거고요. 네. 적방은 화방 전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방 전체를 잘라버리는 농가는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화방 자를 때 화방 꽃이 나빠서 자른다든지 열매가 나빠서 자르는 게 아니라 최상의 환경에 제일 좋은 꽃과 제일 좋은 열매를 자르니까 그래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 잘라야 나빠질 때를 대비하니까 꽃 필 때는 에너지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일이 막 클 때 에너지 소비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산 40일 정도 또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대략 6월 중순, 6월 초. 6월 초에요. 네, 6월 초에 시작을 하면 7월 중순부터 효과를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한 달에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회 정도나 4회 정도 하다 보니까 5월 하순에서부터 6월 초 정도에 시작을 해서 6월 중순까지 가요. 6월 초에 한 번 더 보면 네. 그 화면을 다룰 수 있고. 네. 그래서 너무 그 실내를 이제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 내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방 효과가 너무 좋았어. 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느 해는 네. 연타를 3개를 해봤어요.
세 개를 했다는 거. 이걸 세 개를 연타를 하나만 잘라버렸어요. 네. 엿기름이 있어. 아, 얘가 너무 거죠. 너무 나무가 미쳐가지고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그 애는 고생 많이 했어요. 또 오히려 너무 자르니까 애가 또 타 몸빵을. 그래서 나무가 완전히 사탕수수가 돼가지고 과일도 수정도 안 되고 네. 엉망이 돼가지고 손해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하면 안 돼. 적당히.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수량을 내가 많이 빼야 되라고 하면은 매뉴얼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균형 잡혀서 품질하고 수량하고 이걸 균형을 맞춰서 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런 판단들이 중요해요. 그 매 시기에 그런 판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관리하는 거와 별개로 얘가 스스로 뿌리가 또 나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네. 그래도 내가 놓친 게 있어서 뿌리가 나빠질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또 바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팜의 기본적인 생각은 매뉴얼대로 간다, 생산량을 많이 뺀다 이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죠. 다르죠. 그리고 그 농업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거는 딱 어떤 정해진 매뉴얼대로 되기보단 변수가 항상 변하니까 네. 그 기존 매뉴얼에다가 여러 가지 변하는 거를 가미해서 처방을 해야지 어떤 정해진 코스대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하고 네, 그건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정보가 참고를 해서 또 다음 결정을 해줘야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애초에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착 하면 결과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방할 때 보면 상당히 좀 본인도 속상하고 남들은 이해 못하고 열매도 이쁘고 꽃도 아주 이쁘고 나무 세력가 아주 좋거든요. 5월 하순에 6월 달에 자를 때 보면 근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사장님 왜 이걸 자르냐, 이거 이렇게 꽃도 좋고 열매도 좋고 다 좋은데 이해 못하죠. 누구도 이해 못하죠. 근데 이제 40일 후에 가면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네.